자, 가족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4월 5일입니다. 현재 시각은 이제 오후 1시가 좀 넘어갔는데, 제가 이제 뭐, 일요일 날 뭐, YTN도 좀 보고, 연합뉴스 TV도 보고, 이것저것 막 서치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중동 전쟁 상황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슈를 중심으로 조금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약속드린 대로 오늘은 한 주간의 동향, 그리고 포트폴리오, 그리고 이슈, 대응 전략,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4월 회원님들을 좀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 가족 회원 구성을 좀 보게 되면, 한 달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좀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달이 끝나고 나면 아마 재가입을 좀 하시기도 하고, 또 안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어, 이제 중간중간 이제 가족 회원님들 모집 중인데, 4월 가족 회원님도 이제 공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두 분 정도가 가입을 하셨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존 회원님들과는 조금 늦게 오셨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라든지 이용법이라든지 뭐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저도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좀 더 많은 제도권에 있는 펀드를 운영하신 분들의 이른바 포트폴리오 구성과 종목 선정 기준, 그리고 매도 매수 전략,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저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서 조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한 주간에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 한 8개 종목 되는데, 제가 이톱 5로 제시한 종목은 SDI, 토모큐브, 삼성전기, 에피스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 SDI는 한 주 전에 40만 5,500원에서 지금 43만 9천원에 이제 마감이 됐고요. 토모큐브는 이제 전주에 5만 7,600원에서 5만 5천원에 마감이 됐고, 삼성전기는 43만 4천원이 45만 2천원에 마감이 됐고, 에피스홀딩스는 53만 1천원이 49만 9,500원에 마감이 됐고, 포스코 인터널은 7만 4,500원이 8만 4,3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현대차는 49만 5천원이 47만 2천원 정도, SK는 33만 4천원이 31만 1,500원, 미래에셋증권은 6만 7,100원이 6만 3,200원 정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종목에 따르는 한 주간의 등락폭이 있는데, 그것은 잠시 뒤에 좀 설명을 드리고, 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언제 사고 팔 것인가, 그것도 좀 제가 우선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이란 전쟁 6주차 이슈 브리핑을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4월 6일까지 협상을 합의를 하라,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고 있고, 안 되면 2 내지 3주간 이란을 초토하겠다. 뭐 발전 시설도 물론이고, 그리고 하르그 섬에 있는 석유 시설도 이제 초토화시키겠다. 그래서 석기 시대로 돌리겠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합의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근데 합의가 되길 기다리는데, 합의가 안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방식으로서 종전을 딱 칠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의 성과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11월 중간선거를 대비한 물리적인 표면적인 성과. 그것을 이제 이란과 협의를 통해서 양보를 얻어내고 문항으로 정리된 내용이죠. 근데 그게 안 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최대한 성과를 내는 방법은 이란을 다시는 전쟁하지 못하는 나라로 초토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종전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미국의 전쟁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법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대통령이
국회 승인을 받지 않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개전부터 끝나는 까지 딱 90일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이제 수행 기간 2달, 철수 기간 1달, 그래서 90일. 그럼 이 90일이 언제냐? 5월 29일이에요. 5월 29일. 2월 28일 날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5월 29일이면 딱 90일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전쟁을 더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인기가 좀 많이 떨어져 있고 32%, 3%의 지금 지지율을 갖고 있고 공화당도 미군이 희생된다면 더 이상 전쟁은 승인하기 어렵다는 것들이 공화당 전체 내에서 40% 되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되겠죠. 자,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5월 14일, 15일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전에 매듭을 지는 게 좋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 역시 2, 3주, 결국은 4월 한 23, 4일 전후까지가 트럼프가 이란을 집중적으로 시설을 파괴하고 본인의 성과를 만들어서 종전쳐버리는 그런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시한이 한국 시간은 7일 오전입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날 아침이기 때문에 사실 내일 시장은 월요일 시장은 상당히 보합적이겠죠. 적극적인 매매가 일어나기보다는 눈치 보고 합의냐 아니냐의 갈림길에 선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변동성도 크게 나타날 거예요. 예를 들면 합의가 좀 되고 있다네 그럼 주가가 확 올라갔다가 합의가 결렬됐다네 하면 주가가 툭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올 거다. 이런 가운데 유엔에서 호르무즈의 강제 개방 표결이 진행됐는데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이 반대해서 실패했죠. 그래서 4월 6일 이후에 다시 가는데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있어요. 이제 자유로운 호르무즈 통행 선박을 보장하라. 그 다음에 이란에 대한 이제 강제 개방. 이란이 또 하나는 이제 걸프국 주변국들이 자위권에 대한 행사. 아랍, 뭐 요르단, 바레인 등등 나라들이 있는데 이제 걸프국들이 한 16개국 정도 있죠. 그 국가가 이란이 저렇게 막 쿠웨이트도 공격하고 사우디도 공격하고 아랍도 공격하고 그야말로 그 미국과 친한 중동 국가들은 물불 안 가리고 공항을 뭐 공격하고 석유시설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위적 군사 행동을 하겠다. 그것도 의지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표결이 되느냐? 여기는 이제 안보리 이사국이 15개국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3분의 2가 찬성이 되면 이제 거의 의제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이제 상임이사국 5개국이 있는데 5개국이 만장일치로 의결을 해야 이게 이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5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이번에 프랑스 대통령 왔다 갔죠. 그리고 중국,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걸림돌을 보시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 계열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란에 조금이라도 무리한 내용이 있게 되면 러시아와 중국은 좀 반대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호르무즈를 봉쇄하게 되면 중국은 안 되는 거예요.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호르무즈 봉쇄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이득을 보고 있고 중국은 상당히 불이익을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마 이 강제 개방 문구, 자유로운 통행, 그 다음에 이제 최대한 군사적 옵션을 자제한 가운데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군사적인 해결은 아마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서 안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유화적인 흐름 내에서 강제 개방을 위한 뭐 촉구 정도가 나오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에 이제 지금 이 이란 협상을 보게 되면
관세 협상 때도 굉장히 그랬잖아요. 미국한테 25% 친다, 40% 친다, 인도한테 40% 관세 부과해버린다. 해놓고 또 쑥 내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이제 이란의 압박 수위하는 과정이 관세 협상 때 했던 패턴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트럼프 방식의 협상의 기술인 거죠. 결국 트럼프는 관세 협상도 40% 때렸어요.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좀 쓱 바꿔지면 그래 없던 걸로 해줄게 하고 또 한 15% 이하로 또 내리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중국한테도 그렇고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틀림없이 트럼프는 4월 6일까지 이란이 답이 없으면 한 말이 있으니까 칠 거다. 그래서 강력하게 아마 본인이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격을 통해서 그 다음에 종전할 거다. 그 종전 이유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전쟁 수행법에 따르는 기준, 그 기준에 따라서 본인이 이제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종전 치고 한중 정상회담 가고 그런 모드로 갈 것 같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 미국 경제가 지금 주가가 출렁출렁하고 안 좋은데 그것을 트럼프는 모르고 있을까요? 근데 트럼프의 워딩에 보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그 폭격을 할 때마다 틀림없이 물가는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앞으로 인플레는 없을 것 같냐, 주가는 얼마나 빠질 것 같냐, 노동시장은 어떻게 될 거야 다 보고 봤겠죠. 그 기본입니다, 기본. 네, 보고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4월 2일 연설했죠. 앞으로 2, 3주간 집중 폭격하겠다. 그랬는데 주가가 출렁 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짜뉴스와 일부 비관론자들은 시장의 변동성을 걱정한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역대 최강의 경제를 가지고 있다. 지금의 움직임은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다. 우리가 이란에서 임무를 완수하고 나면 증시는 이전에 본 적 없는 수준으로 올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유가도 더 떨어져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본주의의 이른바 최고 1등 국가인 미국 대통령이 지금 미국 사람들이 중장년들은 다 주식의 배당금과 주식의 성과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미국 주식이 시장이 흐물어져 버리면 트럼프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경제를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그래서 전쟁은 무조건 빨리 끝낸다. 그런데 그 과정이 고통스럽다.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려요. 그 과정이 고통스럽다. 불확실. 뭐 이란이 뭐 개전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은 성과 만들어내고 빠져볼 거예요. 빠져버리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렇잖아요. 호르무즈도 그랬잖아요. 한국, 일본, 중국 너희들이 알아서 해. 유럽이 알아서 해. 나는 몰라. 나는 중동 석유 안 써.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는 자기의 성과물만 챙기고 종전을 할 거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 다행히 합의가 잘 돼가지고 된다면 좋은 결과가 날 겁니다. 이쯤 되면 이란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이란은 발전이 파괴되고 석유 수출이 파괴되고 그러면 이란 힘들어져요. 국가 재건 뭐 오래 걸리겠죠. 지금도 10년인데 이렇게 되면 다시 2, 30년 걸리겠죠. 그럼 나라가 정말 힘들어지겠죠. 이란도 지금 뭐 중재안을 거부한 적 없다. 그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걸 보면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막판까지 조율할 거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 날이 변동성이 가비되면서 굉장히 합의냐 아니면 확전이냐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합의가 되기를 바라는데 안 돼도 2, 3주 안에 전쟁은 끝난다. 뭐 이란이 깔짝깔짝 되면은 공격을 하겠지만 명분만 주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전쟁은 끝난다. 트럼프는 지성감을 내고 끝날 거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제 포트폴리오로 다시 와서 이제 포트폴리오 가서 이제 가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삼성 SDI부터 좀 보겠습니다. 삼성 SDI 주가를 보게 되면 4월 2일 날 주가가 46만 원 찍었고요. 그 다음에 4월 3일 날 주가가 46만 원 다시 한번 찍었습니다. 그죠? 찍고 지금 주가 이렇게 와 있죠. 그리고 43만 8천 원이 마감됐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앞전에 보게 되면 2월 27일 날 전쟁 터지기 전날 삼성 SDI 주가가 47만 3,500원 갔다가 최저치는 35만 원까지 한번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죠? 자, 주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삼성 SDI 주가는 여기 와 있죠. 지금 이제 월봉 보시면 월봉의 이동평균선이 47만 2, 3천 원 와 있으니까 이전의 가족 회원님들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대로 삼성 SDI가 이 월봉 지표가 넘어가는 시점부터 분할 매도를 하겠다. 그렇죠? 그런데 그 흐름은 이제 거래량과 그 흐름을 보고 갔기 때문에 제가 올해 하반기에 삼성 SDI 주가는 이 48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를 내다본다. 그럼 이게 끝이냐? 그건 아니고 방향이 가고 있는 이 흐름으로 보게 되면 주가는 계속해서 이 사이클로 가고 결국 이 정고점을 향해서 갈 거다. 그리고 슈퍼사이클이 28년도가 슈퍼사이클인데 올해 하반기에 흑자 전환하고 내년도에 상당 부분 좋은 시너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좋은 사이클로 갈 거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삼성 SDI는 긍정적으로 계속 홀드하는 종목이고 없는 분은 압축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한 번에 사실 기존에 계신 분들은 계속 홀드, 없는 분들은 출렁출렁 할 때 계속 산다. 40만 원 저렴은 더 좋고 그러면 한 번에 내가 한 2억을 살려고 그러는데 2억을 한 방에 질르면 되겠느냐? 그렇지 않죠. 5천만 원치 사고 그 다음에 또 보죠. 출렁출렁하고 사이클에 따라가니까 또 떨어지면 현고하면 3천만 원 사고 그 다음에 또 3천만 원 사고 이렇게 가는데 적어도 종전이 되기 전까지 되는 시간까지 분할로 쭉 보면서 SDI를 산다고 치면은 그런 흐름 내에서 현금을 쥐고 있다가 대응하는 게 낫지 다른 거 가서 먹고 와야지 이런만 먹으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자, 이제 여기에서 토목큐브도 한번 볼게요. 토목큐브는 제가 이제 그 추천 다녀온 후기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토목큐브 주가는 좀 제가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내재 가치, 매출, 영업이익, 성장성은 다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좀 스킵하고 이 기술적 흐름에서 나타나는 보게 되면 2월 중순에 이제 67,800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54,700원, 5,000원대 마감됐잖아요. 전쟁 중이지만 3월 26일 날 주가는 장중에 한 62,3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왔으니까 이 흐름으로 보게 되면 언제든지 6만 원대에서 6만 5천 원대는 유지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자, 주봉으로 보더라도 계속 이렇게 파동을 거치면서 완만한 사이클을 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토목큐브는 작년에 114억 정도 매출을 올렸고 올해는 215억 정도 보수적인 매출을 예상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올해 나온 것들은 HX1 Max라는 이 신제품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거대 큰 세포를
고속 촬영하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크게 매출 기여할 수 있고 산부인과 진단 장비 있고 또 이제 그 올해 하반기 이후에 계속 이제 하고 있는 HT T1과 R1 유리기판 검사와 웨이퍼 검사 이 두 가지 장비가 계속 지금 공급 밀당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도 매우 좋은 베이스가 깔려 있다.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격적으로 보게 되면 올해 매출액은 250억까지 나올 수 있고 보수적으로 보게 되면 210억에서 20억 정도 나오고 있고 무조건 흑자는 돌린다. 이번 주총에서도 그 얘기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이거 언제 기다려? 딴 데서 먹고 와야지. 이런 생각 가지신 분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게 되면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저는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고 해봐도 성공 확률은 2% 미만입니다. 이거 먹고 와서 토목기부 조정받을 때 탁 들어온다. 와서 보면 토목기부가 올라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먹으려고 갔는데 토목기부가 좀 더 올라가 있는 케이스도 있죠. 반대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토목큐브의 그냥 상장 위의 파동을 보게 되면 그럴 일은 없겠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5% 먹으려고 했더니 토목큐브 왔더니 10%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목큐브를 저가에 매수했으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오랫동안 주식을 보면 또 이 제도권에서 주식 투자하는 그 펀드 매니저도 보게 되면 연간 기대 수익률 목표를 어느 정도 보고 있냐면 15% 보면 15%. 나한테 1년에 15%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이면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삼성 SDI는 저희가 작년 저희가 5월달, 6월달에 포트폴리오 넣었는데 지금 기대 수익률이 거의 한 170%, 80% 나와 있어요. 토목큐브도 기대 수익률은 저희가 4만 원 전후에 냈으니까 이미 기대 수익률이 올라갔습니다. 단지 기존 회원님들은 좋은데 늦게 가입하신 분들은 4만 1,000원에 샀다는데 이거 5만 5천 원대 있다는데 앞으로 기대 수익률이 15% 나올까? 15% 나온다고 치면은 지금 한 6만 한 2, 3천이면 15% 나오는 거잖아요. 나온다고 보죠. 나온다고. 그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이 회사가 기술이 있느냐 방향성이 맞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식을 선택하고 매수했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기다리고 왔다 갔다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 회원님 중에서도 그런 회원님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식수가 이전에 100주 있었는데 한 50주밖에 없어. 다시 사니까 10주가 날아가 버리고 90주밖에 안 돼.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토목기부가 내가 5만 7천 원 샀는데 5만 2천 원을 빠졌어. 그러면 다른 종목, 기대 수익이 나온 낮은 다른 종목을 비중을 낮춰서 이걸 더 사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압축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보고 압축한다는 거죠.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드리는 전략이고요. 자, 그럼 이제 그 삼성전기는 지난주에 43만 4천 원에서 지금 45만 2천 원 됐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45만 이상에서 수익이 나신 분들은 30에서 40% 정도 현금화해도 좋다. 그리고 반드시 현금으로 들고 있어. 그러면 이게 이제 박스권이죠. 45만 원 이상에서. 그러면 48만 8천 원이 고점인데 이게 주봉형인데 보게 되면 계속 이게 고점을 형성하고 있어요. 근데 좋게 말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주간 정도 고점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고 주식가 꺾이지 않는 거잖아요. 반도체하고는 다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상단에서 내려왔죠. 삼성 하이닉스도 그렇죠. 그런데 삼성전기는 그렇지 않다. 상단 꼭대기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 말인즉슨 매수 수급이 좋고 떨어지면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주가는 싼 주가는 아니에요. 단지
얼마 전에 제가 40만 원대 전후에 떨어졌을 때는 압축의 기회다라고 여러 번 제가 얘기했었죠.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고. 지금 이제 신규로 매수하는 분들은 따라가서 매수할 이유는 없는 거죠. 천천히 방향성을 보고 또 출렁출렁하고 가격의 지지력이 좋은가 그 등등을 보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가져가신 분들은 홀드, 매도해가지고 내가 이 주가가 출렁돼서 43만 원대부터 빠진다 그러면 수량을 늘려서 3주, 4주 더 사고, 그리고 없는 분들은 이 종목을 사야 되는데 지금 46만 원, 7만 원 따라가지 말고 충분히 받다가 하단이 지지가 되는 가격권대는 30% 사고 또 20% 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삼성전기가 37만, 36만 원대 빠졌을 때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30% 삽시다, 20% 삽시다, 10% 삽시다 계속 이렇게 해서 평균 단가를 제가 36만 원대로 맞췄던 거 기억나요? 지금 46만 원대까지 가버렸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판단할 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비전이 좋은가? 실적이 좋아지는가? 업황이 성장 기조가 있는가? 그것만 보는 거죠. 이 미국-이란 전쟁은 계속형이 아니라 과정이죠. 과정적 악재죠. 물론 인플레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지만 설령 인플레가 온다 할지라도 그 인플레는 결국은 국가적으로 잡게 돼 있거든요. 시간이 걸릴 뿐이죠. 한 1년 걸리겠죠. 자, 그럼 코멘트를 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피스 홀딩스. 에피스 홀딩스는 49만 8,500원이죠. 자, 일봉 세트 보여드렸어요. 77만 원까지 갔고, 지금 이제 49만 8천원 마감됐으니까. 2월 달에 하단에 그 68만 원까지 갔다가 떨어졌으니까 한 58, 60, 한 20만 원 빠졌죠. 한 달 사이에. 그죠? 그러면 에피스 홀딩스는 어떻게 올라갈까? 이런 종목은 개인이 사면 절대 안 올라갑니다. 절대 안 올라가요. 이런 종목은 기관과 메이저가 그리고 ETF나 이런 데서 자금이 들어와야 올라가요. 에피스 홀딩스는 삼성그룹이 신약을 이게 바이오의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삼성 바이오 로직스에 분사를 시켰고 작년 11월 달에 분사시켰으면 6개월도 안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신약 스케줄이 있고 세계적으로 복제약, 고가의 복제약의 바이오 시밀러를 잘 만드는 회사 중에 들어간 회사죠. 그래서 지금 작년 매출이 한 1조 한 7,500억, 영업이익이 한 3,700억, 올해는 한 10% 업시켜서 영업이익이 한 4,500억 예상하잖아요.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유럽에서는 직판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자, 결과적으로는 그 에피스 홀딩스는 이 50만 원 이하는 무조건 기회죠. 기회.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언제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수급이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삼성 에피스는 결국 신약 하나가 턱 터지거나 실적이 좋아지고 할 때 3개월 뒤일 수도 있고 6개월 뒤일 수도 있고 주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전처럼 65만 원, 70만 원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 시기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주식 갖고 있을 때는 이럴 때는 좀 사놓는 거죠. 50주 사고 70주 사고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신규 회원님들 이제 정미님 같은 경우에는 LNF, SDI 일부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 있고 등등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또 포스코 퓨처엠도 있고 코스모 화학도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다양합니다. LG 화학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내용은 너무 떨어져서 못 판다. 떨어져서 못 판다는 거죠. 자, 참 이런 경우는 이제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못 파는 거고, 떨어지면 떨어져서 못 파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내가 앞으로 이 회사가 얼마만큼 이익과 성장점을 낼 수 있는가를 딱 보고 거기에 따라서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LG화학, 그다음에 대형주들 LG화학, 포스코프체엠 이런 주식들은 거의 삼성전자, 삼성 SDI 등등 업황과 그다음에 지수가 다 민감성이 같이 있습니다. 실적과 성장성. 근데 그게 보장이 안 되면 다른 회사가 2배 갈 때 이 회사는 1배밖에 못 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출렁출렁 조정 거칠 때는 종합지수가 6,300 넘었다가 5,300 이후, 또는 돌아오는 주 월화 중에 트럼프가 전쟁을 격화시켜서 주가가 출렁출렁할 때, 그때는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바꿔가는 그런 전략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나는 가져가겠다라고 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좋은 종목인데, 그러면 다음번에 좀 더 반등포지의 큰 종목 중심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은, 그것은 원상복구의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왕이면 선택과 압축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50만 원 이하 전후는 정말 기회고, 꼭들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삼성 SDI 토목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거 팔아서 에피스 사야 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제가 삼성 SDI나 토목큐브에서 어느 순간 돼서 올해 하반기든 내년 초든 에피스 홀딩스로 자 이제 삽시다라고 할 때가 있을 거다. 근데 지금은 삼성 SDI 토목큐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럴 이유는 없다. 단지 자금을 크게 움직이신 분들, 4억 이상 움직이신 분들이 한 5천만 원, 삼성의 매수 100주 정도는 사놓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또 샀더라도 4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에피솔드에서 100주 정도를 이럴 때 좀 사놓은 것도 좋겠다, 그런 차원이에요. 10억 있는 사람은 200주 사놓는 거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이 분산의 기회다, 저점 매수 기회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제 회원님 중에서도 몇 분이 이 종목을 갖고 있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신 분도 있었어요. 제가 예초에 이 종목을 얘기했을 때는 81,000원대 3월 초에 한번 매도하고 73,000원 이하에는 잡았으면 좋겠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73,000원이 분할 매수하시라. 좋다. 근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불과 지난주에 초에 71,500원까지 떨어지니까 무서워할 수 있겠지만 주가는 이렇게 빠르게 85,000원을 넘어버렸잖아요. 이게 어떤 현상이냐. 그동안에 이 주식이 영업이익이 1조 1,000억 정도가 되는데 주가가 못 움직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팜유라는 사업이 영업이익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고, LNG 가격, 그 다음에 특히 신재생 에너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내년부터 신안 일대의 풍력을 통한 에너지 발전을 이제 또 투자해서 확대하거든요. 그 사업 계획에 나와 있으면 2030년도까지 계속 비중 늘려가요. 그러면 풍력 에너지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결국은 전력 인프라 산업이 주가를 좌우하니까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은 아니죠, 매수를 하기가. 그런데 보십시오. 매매 동향 보시면 기관이 50만 주, 15만 주 사고 외국인이 쭉 사다가 지금 팔았지만, 큰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6.9% 비중 갖고 있죠. 7.8% 갖고 있다가 외국인들은 좀 차익 실현을 한 거고, 기관들은 적극 매수하고 있는 거죠. 그럼 기관들이 이 주식 살 때는 어떻게 사냐? 항상 얘기하지만 기관들은 나름대로의 올해 내년에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의 원칙이 있어가지고, 자금 방향이 있어가지고 어느 시기가 되면 이 주식을 좀 비중을 늘려간다. 왜냐하면 수백 조를 운영하니까 그 중에 하나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들어간 것 같다.
근데 이 부분은 기술적 지표로 보게 되면 이미 주가는 이제 상당히 좋은 궤도에 올라가 있죠. 그죠? 주봉도 그렇고 월봉도 그렇고. 월봉도 보게 되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결국 이 주가는 지금 따라갈 이유는 없다. 하지만 다시 이 주가가 8만 원대 전후로 떨어지고 8만 원이 무너지는 사이클이 올 거다. 그때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홀드. 하지만 신규로 보실 분들은 역시 자금이 한 7억 이상 되신 분들은 한 2,000주 딱 사가지고 가져가도 문제가 없다. 왜? 배당도 좋고 배당 투자도 되고 주가 투자도 되고 그러려면 주가가 낮을 때 사는 게 좋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8만 5천 원대인데 좋다고 그래서 덜컥 사는 건 아니죠. 이것은 이제 기존 홀드한 영역이고 하지만 모니터는 계속 하는 거죠. 주가는 앞으로 출렁출렁하고 수급에 따라 움직일 거니까. 이게 날아가 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서 리스크를 안 할 이유는 없는 거고 하지만 종전이 되면 주가도 떨어질 겁니다. 종전이 되면. 그리고 실적에 따라 올라갈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따라가지 마라. 만약에 차익 실현을 노리신 분들은 8만 5천 원이 넘어서 올라갈 때 한번 팔 수도 있겠다. 하지만 팔았을 때는 현금을 꼭 쥐고 있다가 다시 8만 원 이하의 재매수하는 전략을 유지하는 관점이 좋겠다. 그런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넘어가면 자, 삼성전기 보시면 삼성전기가 이제 기업가치 제고 내용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AI, 그 다음에 모빌리티,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중심의 고부가 차별화 제품을 라인업을 강화한다. 글로벌 톱 타이어 고객사의 다변화를 추진한다. 그리고 이제 컴포넌트, 패키지 기판, 전장 카메라, 고부가 제품의 차별화 제품하고 신공장을 건설하겠다 그랬잖아요. 이 신공장은 멕시코 공장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 핵심 사업 경쟁력을 통해서 배당 재원을 높이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잖아요. 사실 지금도 삼성전기는 48만 원 넘었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45만 원 또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들어가면 사는데 이게 한 방에 갈 수는 없어요. 한 방에 갈 수는 없고 출렁출렁 하면서 갈 겁니다. 그러면서 보게 되면 지금 하나증권 55만 원, 대신증권 55만 원 목표치를 내놨잖아요. 삼성전자 33, 4만 원 목표까지 내놨는데 지금 18만 원대잖아요. 하이닉스 177만 원 목표까지 내놨는데 지금 하이닉스 주가는 80만 원대잖아요. 그런 흐름으로 보면 삼성전기를 지금 따라갈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이제 반도체, 로봇,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게 되면 AI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앞으로의 성장성 미래 사업들이 쭉 갖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가 계속 높아진다. 그래서 출렁거려서 다시 주가가 43만 원 이하, 42만 원대로 출렁거리는 타임이 올 거다. 그때는 미적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포트폴리오를 담아서 조금씩 가는 전략적 방향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SK라는 종목은 33만 원이 31만 원 1,500원이잖아요. SK라는 종목은 지금 이제 보시면 매출액이 나왔는데 연결과 개별이 있죠. 개별은 여기 있는 자회사들 빼고 순수하게 SK가 한 사업을 통해서 3조 6천억의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이 8,100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1조 3천억 이렇게 올렸다는 거예요. 1조 3천억의 당기순이익 올렸어요. 그런데 연결, 여기 있는 자회사, 상장 자회사, 비상장 자회사의 연결 지분에 따르는 매출은 18조 1천억. 당기순이익은 매출액은 122조.
122조.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조 8천억. 당기순이익은 3조 5천억. 이 3조 5천억이 당기순이 올렸기 때문에 배당금이 연간 8천억 정도 배당금 올린 거죠. 그래서 이 SK라는 종목은 자체적인 사업 비즈니스 방향보다는 자회사의 사업 비중을 통한 이 배당이라든지 지분 투자한 만큼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주회사죠. SK의 지주회사. 그래서 이제 반도체라든지 여기 있는 자회사의 업황이 실적에 큰 영향을 주죠. 그러면 이것은 매수 시기가 언제냐가 중요하죠. 결국은 주가가 좀 빠졌을 때는 가치가 높아지는 거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배당 가치는 크지만 주가 가치는 낮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31만 2천 원이죠. 일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와 있죠. 얼마 전에 42만 원까지 갔다가 그리고 이제 주가는 떨어져 있는데 30만 원 전후, 31만 원 전후 되면은 이 주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의 성향에 맡겨서 이 주식을 가져가도 큰 문제는 없다. 배당이 되고 감자가 되면 배당금은 더 커진다. 그래서 배당을 꾸준하게 받는 주식으로, 그리고 감자 이후 여기 있죠. 5천만 주를 이제 2,500만 주를 감자해서 내년 이게 이제 보면 내년 1월 4일날 감자하죠. 그러면 이 감자 이슈가 또 한 번 나오면서 내년 주가가 또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다면 저점에 사고 감자 이후에 SK 주식 가치의 상승을 노리는 전략으로서 31만 원대 저는 매수해도 저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매번 코멘트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좀 안정된 자산을 고쳐서 적어도 내년도, 내후년도를 본다고 치면은 이 감자 이후 지금 주식수가 7,250만 주인데 2,500만 주를 1,500만 주를 소각하면 주식수가 1,500만 주가 주니까 이 주당 순이익은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배당금이 더 높아질 수가 있고 그 여러 가지 전략적 선택이 가능하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포지션을 봤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제가 이제 매도 전략 설명했고 언제 살 건가? 제가 얘기했죠. 이벤트, 외부 변수, 전쟁, 여러 가지 천재지변. 그럴 때 갑자기 주가 하락이 필 때 그때는 매수하는 거다. 그리고 종목 수를 늘리기보다 핵심주의 선택 압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3억 미만 투자하신 분들은 삼성 SDI, 토모큐 두 종목만 해도 뭐 달라지지 않겠죠. 하지만 뭐 5억 투자하신 분들은 삼성전기까지 또 그리고 또 선택에 따라서 에피소딩스로 갈 수도 있죠. 아니면 내가 수익이 났어. 삼성전기 수익이 났어. 그러면 삼성전기를 다 정리하고 50% 정리하고 에피스 홀딩스로 딱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죠. 그런 전략 좋습니다. 내가 삼성전기 수익이 한 25% 났어. 그러면 50% 비중 딱 잘라서 삼성전기 50%만 갖고 있고 50%는 삼성 에피스 홀딩스를 50만 이하로 딱 압축하는 전략. 이런 전략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삼성 SDI는 그러면 끝이냐? 아니다. 슈퍼사이클 28년도인데 계속 좋아진다. 그래서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50만 원 전후, 내년도에는 거의 70만 원대 전후까지 가고 28년도에는 최전고점을 넘어갈 거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토목큐브는 올해 흑자 전환이 나타나면 주가는 달라진다. 흑자 전환이 지금 작년 4분기에 분기 흑자가 나타났어요. 올해 1분기는 계절성 수요가 있어서 적자가 날 수도 있거나 적자가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올해 6월달 이후에 흑자가 확 나서 흑자가 났다. 1분기, 2분기 다 합산해서 흑자가 났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가는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적어도 흑자가 전환 시점부터는
75,000, 8만 원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다. 삼성전기는 증권사가 55만 원의 목표가를 정했기 때문에 45만 원 이후부터는 일부 현금화를 통하고 그 다음에는 조정 타이밍을 보는 게 좋다. 삼성 FS홀딩스는 50만 원 이하는 압축하고 기다려라. 포스코인터는 역시 조정권을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드도 좋고 8만 5천 원 이상에서 한번 팔았다가 재조정 때 재매수도 괜찮다. 현대차는 성장 기조가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등록해야 돼요. 현대차가 지금 유가가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일반 기름차는 안 되고 전기차는 잘 팔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이브리드 잘 팔리고 자동차 판매량은 작년보다 조금 더 높아요. 2.7%. 그러니까 현대차는 휴머노이드 사업을 한다고 치면은 역시 여러분 선택입니다. 선택으로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사도 괜찮아. 47만 원 전후에서는. 단지 얼마 전에 44만 원까지 갔잖아요. 그럼 그때 사셔야 하는 거죠. 얼마 전에 68만 원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기호에 따라서 분할 매수가 가능한 금액은 47만 원 전후. 미래에셋증권 63,200원 나왔죠. 미래에셋증권은 언제고 저는 7만 원, 8만 원을 갈 수 있는 회사라고 봅니다. 왜? 미래에셋증권이 결국 저는 이재명 정부 내에서 7,500포인트를 넘어갈 것을 보기 때문에 이 고점을 터치를 할 거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3개월째 이 6만 원대 초반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봉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 계속 7만 원과 6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6만 원 초반이 오면 무조건 공략하면 주당 3, 4천 원을 먹는다. 그래서 현금을 쥐고 있을 때 스윙 트레이드를 하고 싶다. 그때는 미래에셋증권. SK나 현대차는 무거운 종목입니다. 제가 이 현대중공업은 뺐어요. 근데 현대중공업도 그 중에 한 종목, 무거운 종목이에요. 현대중공업도 좋은 종목이고. 하지만 선택형으로 46만 원, 5만 원대는 70만 원을 목표로 했을 때 매수 타이밍이 볼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제 정미님이 주신 이제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하면, 저는 셀트리온을 갖고 있느니 차라리 삼성 XDI를 갖고 있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LG화학이 일부 계시다고 그랬어요. LG화학을 좀 잠깐 볼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제가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주말 방송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너무 짧아도 또 전달력이 떨어져서 고민입니다. 자, 30만 4천 원이고 LG화학이 월봉으로 보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있죠. 뜰라다가 졌죠. 근데 LG화학이 지금 주식수가 몇 주입니까? 지금 7천만 주. 주식수는 적어요. 그런데 여기에 LG엔솔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신약도 있고 화학도 있습니다. 지금 화학 쪽이 안 좋죠. LG화학이. 그래서 갖고 있어도 성장 가치는 좋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회가 될 때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오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포트폴리오를 좀 옮겨 가보는 것도 좋겠다. LG에너솔루션은 이제 41만 5천 원 정도가 가격이라고 한다고 치면은 그냥 삼성 SDI로 옮겨가도 괜찮지 않느냐. 삼성 SDI로. 그리고 LNF 수익 중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LNF는 소재입니다. 네, 소재예요. 소재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주가는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그거 계속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튼 지금은 최근에는 긍정적으로 주가가 올라온 모양 좋은데 최근에 그냥 이슈가 하나 있었죠. 그런데 LNF도 적절한 시점에 현금화를 통해서 선택과 집중. 그래서 차라리 삼성 SDI로 조금씩 압축하는 전략. 적절한 시점에 삼성 SDI 출렁출렁할 때 압축하는 전략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종목 수를 최대한 한 4가지 이내로 압축함. 그래서 토목큐브는 적절한 시점에 한 1000주 정도는 보유하기를 권장하는데 5만 5천 원 이하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고 이 부분은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종목을 팔 것인가는 이제 회원님이 결정하셔야죠. 아무튼 저는 토목큐브는 1000주 정도 보유를 권장한다.
2차전지는 SDI를 압축이 좋다. 그 다음에 바이오주는 FX 홀딩스가 좋다. 그리고 정민이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인터나 삼성전기는 현재 구간을 권하지 않습니다. 현재 구간을 권한다고 하면 오히려 좀 손맛을 보고 싶다 그러면 미래에셋증권이 이번 다음 주에 전쟁이 격화될 때 미래에셋증권을 6만 초, 6만 아래로 빠진다면 그 아래에서 적어도 좀 담아보는 것. 그리고 반등 타임을 늘려서 트레이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렸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시한 고지가 4월 6일, 그리고 한국 시간 4월 7일 오전. 그래서 다음 주는 굉장히 변수가 큰 한 주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하셔서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 잘 참고하시고, 가장 좋은 것은 이런 시장 속에서 현금은 한 20% 갖고 있는 게 좋다. 자, 여기까지 강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